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던 그 흑수로에서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수로라고 하는 것은 그 스프링에 있어서 스프링 상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힘을 가해줬을 때 델타만큼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F는 K 곱하기 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흑수로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재료를 따질 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그마 입실론 선도에서부터 소위 시그마하고 입실론이 정확하게 직선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 구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프로포셔널 리미트 있는 그 구간까지 에 있는 그 직선을 우리가 이제 방정식으로 만들면 시그마는 2 입실론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우리가 흑수로라고 하고 여기에서 요 2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탄성 계수, 모듈러스 오브 일라스티시티 아니면 일라스티시티 모듈러스, 또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밝혀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영스 모듈러스, 스페링으로 하게 되면 뭐 우리 잘 아는 어리다라고 하는 뜻의 YOUNG입니다. 영스 모듈러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KS 규격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또 종탄성 계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하튼 요 흑수로가 성립되는 그 구간은 시그마 PL까지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요것은 이제 스트레인 하드닝, 그래서 소위 변형 경화 아니면 워크 하드닝, 가공 경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건데, 여기서 보면 시그마 입실론 선도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휘어지는 이러한 곡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선의 재료는 무슨 재료겠어요? 취성재료, 연성재료, 마일드 스틸 중에 연성재료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 가지고 직선을 유지하다가 약간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A점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래서 쭉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이러한 그 곡선을 이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그 A라고 하는 점까지는 정확하게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는 2 입실론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줄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하중을 증가해 주면서 시그마 입실론 선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만약에 A 프라임이라고 하는 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하중을 제거해 주게 되면 이 재료의 거동이 어떻게 되느냐? 그 재료의 거동은 여기에서부터 그 탄성 회복이 이제 일어나는 이제 이러한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요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우리가 체험을 했던 것들이죠. 어떤 탄성체가 있을 때 이거를 뭐 변형을 시켰다가 놓게 되면 완전히 탄성 영역이라면 완전히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가 하중을 줬을 때 항복 강도를 만약에 넘겨가지고 그거를 초과해서 그 하중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놨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정도는 원래의 상태로 가려고 하겠지만 100% 원래의 상태로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변형이 남게 되는데, 그렇게 그 남게 되는 변형을 우리가 영구 변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탄성적으로 해가지고 그 회복되는 그 변형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탄성 회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에서부터 이 재료가 그러니까 탄성 회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하게 되냐면, 여기 처음에 그 0에서부터 이렇게 하중을 쭉 주었을 때 여기에 이제 기울기가 있겠죠. 그 기울기하고 똑같은 기울기로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입실론이 여기에 해당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탄성 회복이
요만큼 일어나고 그래서 탄성 회복이 일어나는 나머지 요 구간 요것이 영구 변형으로 남는 그 변형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퍼머넌트 셋 또는 영구 변형 그다음에 여기를 일레스 리카버리 탄성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여기서 하중을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다시 하중을 주게 되면 얘는 요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쭉 이 선을 따라서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요 A'이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다시 B라고 하는 점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새롭게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힘을 주게 되면 하중을 가하게 되면 여기 O'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직선적으로 쭉 올라가고 A'이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휘어지는 여기 요 점에 위치하고 똑같은 요 점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이러한 그림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에서부터 A'까지가 다시 이번에는 탄성 영역이 되고 그 다음에가 소성 영역이 됩니다. 사실 여기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 요 A 어떤 구간이 되는 거예요? 소성 구간이 되는 거죠. 소성 구간이 되는 건데 하중을 여기서 제거했다가 다시 올리게 되면 또 다시 여기에 탄성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뭘 의미하게 되느냐 하면 여기는 재료의 성질이 탄소량에 따라서도 이렇게 쭉 변화한다는 거예요. 탄소가 0.1% 포함되어 있을 때 0.2%, 0.6%.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히트 트리티드 하게 되면 열 처리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의 탄소가 있다. 처리라고 하는 것은 탄소의 양에 따라서 굉장히 성질의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사실상 철에 포함되어 있는 그 원소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탄소도 있고, 인도 있고, 황도 있고, 망간도 있고, 규소도 있고. 그래서 요 5개가 이제 주로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것을 철의 5원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탄소의 영향이 가장 커요. 그래서 탄소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그 경도가 커집니다. 경도가 커진다는 뜻은 뭐냐면 취성이 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0.1%인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소성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탄소가 더 많아지면 그 다음에 1%가 되게 되면 쭉 이렇게 거의 뭐 직선적으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살짝 움직이고 여기서 이제 파괴가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취성 재료가 되고, 그거보다 낮은 경우에는 얘보다는 연성이 큰 그러한 그 재료의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2.5에 여기는 뭐냐면 스트레인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변형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변형 에너지. 그럼 여기서 다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아까 그 연성 재료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시그마 입실론 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요점 정확하게 직선을 유지하고 있는 구간. 그럼 요점의 그 스트레스는 이제 필의 한도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PL.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입실론을 우리가 입실론 PL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점을 지나게 되면 이제 소성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하중을 우리가 재료에다 주었을 때, 요것은 이제 우리가 이 재료에다가 일을 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일이 재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료가 변형되는 에너지로 그것이 이제 저장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서로 그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준 만큼의 그 에너지가 그대로 재료의 변형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저장된 에너지는 또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우리가 일을 해줬을 때에 그만한 일이 재료에는 변형 에너지로 저장이 됐다가 이것을 놔주게 되면 이 재료가 가지고 있었던 변형 에너지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워크 스트레인 에너지 프린시플이라고 부릅니다. 일과 변형 에너지의 원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걸 이용을 해서 변형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요 구간의 그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은 정확하게 이제 힘을 주었을 때 비례 한도까지만 해줬고 근데 전부 다 이제 탄성 영역이니까 탄성 변형 에너지로서 그게 저장이 됩니다. 그랬다가 놓게 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원래의 에너지로 그러니까 원래의 위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레질리언스라고 부릅니다. 소위 번역을 하게 되면 복귀 아니면 복원 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듈러스 오브 레질리언스 하게 되면 뭐 복원계수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복원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 1/2 시그마 입실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을 우리가 구해보면 삼각형의 면적이 어떻게 구해져요? 2분의 1의 시그마 입실론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요 면적이 결국은 이제 그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에너지가 돼서 이게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원래 여기서 얘기하는 시그마는 원래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 A0분의 P로 구한 거죠. A0분의 P. 그 다음에 여기는 L분의 델타에서부터 구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 A0라고 하는 것과 L0라고 하는 것은 시험편의 단면적하고 시험편의 원래의 표정 거리인데 그것은 상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수는 놔두게 되면 결국 P하고 델타를 곱한 거죠. P하고 델타를 곱하게 되면 뭐가 돼요? 에너지가 되죠. 1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1을 할 적에 0에서부터 P까지 서서히 잡아당기는 거죠. 인정시험을 할 때는. 갑자기 잡아당기게 되면 그것은 인정시험이 아니고 인정시험은 아주 서서히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0에서부터 P까지 쭉 서서히 증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행해준 일이 얼마냐 하게 되면 2분의 1 P 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게 2분의 1 P 델타였는데 그거를 뭘로 나눈 거야? A0와 L0로 나눈 거죠. 그럼 A0와 L0로 나눴다는 뜻은 뭡니까? 단위 부피 당으로 계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UR이라고 하는 건 뭔가 되느냐 하면 단위 부피 당의 탄성 변형 에너지가 된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시그마 PL까지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복원이라고 부릅니다. 복원 에너지. 그래서 UR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2분의 1 시그마 PL 입실론 PL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수식은 어떻게 나오냐 하게 되면 요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이 훅스로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이걸 구하게 되면 훅스로가 뭐였었어요?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이었었죠. 근데 이게 뭐 직선이니까 당연히 시그마 PL은 2 곱하기 입실론 PL이 됩니다. 그럼 입실론 PL을 구하게 시그마 P가 되죠. 여기에다가 시그마 PL 오버 2를 여기다 대입을 시키게 되면 결국 이 수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으로
우리가 뭐 계산을 해줄 수도 있고 계산해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 변형을 시켰다가 전체의 물체가 원래의 위치로 다 복귀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그것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더 여기 이제 이 시그마 입실론 선도가 더 연장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0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그 항복 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서 인장 강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파단 강도에서 여기서 이제 재료가 파괴가 되는 그러한 시그마 입실론 선도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변형 에너지는 당연히 변형 에너지지만 탄성 구간이니까 탄성 변형 에너지. 그 다음에 그걸 지나게 되면 나머지 면적은 소성 변형 에너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면적 전체는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에 변형되기 시작한 때서부터 파괴가 될 때까지 재료 내부에 저장됐던 에너지죠. 전체의 변형 에너지요. 변형 에너지죠. 그래서 여기에 탄성 에너지, 그 다음에 소성 에너지. 자, 탄성 에너지하고 소성 에너지를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커요? 소성 에너지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이제 파괴가 되려고 하게 되면 재료가 더 이상 그 변형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이제 파괴가 되는 건데, 그 취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일로 올라갔죠. 그렇게 되면 그 면적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파괴가 될 때까지 안 걸린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같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작지만 그 다음에 소성 변형을 하면서 저장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니까 이 경우에는 파괴가 될 때까지 더 많은 에너지를 얘가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굉장히 큰 하중을 파괴될 때까지 버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듈러스 오브 터프니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바꿔보면 터프니스는 인성입니다. 인성. 이제 질길 인자를 써서 굉장히 재료가 질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질기다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 여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리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파괴되기 쉽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가해졌을 때 재료가 파괴가 굉장히 쉽게 되는 그러한 재료를 우리가 여린 성질이 크다 아니면 취성이 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취성 재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여기에 여기에 이 면적이 굉장히 작다 하게 되면 그것은 취성 재료인 것이고, 이 면적이 상당히 크다 하게 되면 연성 재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재료가 이제 충격이 들어왔을 때 파괴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성계수, 모듈러스 오브 터프니스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시그마 선도에서부터 여러 가지의 그 강도를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어떤 강도들이 있었죠? 제일 처음에 비례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항복점, 하항복점, 그 다음에 인장강도, 그 다음에 파괴강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항복점, 하항복점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항복 강도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항복 강도를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영구 0.2%에 대응하는 응력을 우리가 항복 강도라고 한다. 이렇게 찾는 방법을 0.5% 옵셋 메서드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인정 시험을 한 다음에 이러한 시그마 이프실론 선도를 얻었을 때 얘기했었던 그런 강도들을 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ension test for steel alloy, 그러니까 강합금이죠. 강합금에 대한 인장 시험이 result in the strain diagram shown in figure.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이 응력 변형률 선도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이 말이죠. Calculate the modulus of elasticity.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예요? E를 구해라 그 말이죠. E를 구해라. 그리고 the yield strength based on a 0.2% offset. 그러니까 항복 강도를 2% offset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구해라. Identify on the graph the ultimate stress. 이게 뭡니까? 인장 강도와 fracture stress, 파단 강도를 아니면 파괴 강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그마 입실론 선도죠. 그래서 여기 입실론이 쭉 그려져 있고 여기 시그마가 쭉 그려져 있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 A'이라고 하는 점, B라고 하는 점, C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일단은 B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의 스트레스가 745.2 메가파스칼이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얼티메이트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건 뭐 바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C라고 하는 점도 쭉 쫓아오면 621 메가파스칼이니까 이것도 프랙처 스트레스가 621 메가파스칼이 된다. 금방 찾았습니다. 일라스티시티를 이것은 가지고 예 구해야 되겠죠. 그 기울기가 이제 2가 될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요 구간에서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휘어지는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확대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다시 그린 그림입니다. 요 그림은. 그러니까 요 부분을 확대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그려 놓고 그러면 여기 눈금이 다 달라지게 될 거니까 눈금을 전부 이 파란색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직선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이니까 자, 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따질 이유는 없죠. 직선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를 찾아도 기울기는 그러니까 또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에 있는 0.16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 요 A점에 해당하는 여기 스트레스가 얼마가 되죠? 얼마가 됩니까? 350보다는 조금 작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345가 되겠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345 메가파스칼 됩니다. 그럼 345 메가파스칼을 뭘 예, 영스 모듈러스가 계산이 됩니다. 0.2%의 영구 변형률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0.2%라고 하는 걸 숫자로 나타내게 되면 0.002가 됩니다. 그렇죠? 0.2에서 얘하고 쭉 이어가지고 요 선도하고 이제 만나는 요 점을 쭉 이어보면 469가 되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항복 강도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했었던 것을 다 구했죠? 그 이제 자, 그래서 2라고 하는 것은 아까 345메가파스칼을 찾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입실론이 이거였었습니다. 그래서 215기가파스칼이 되고 그 다음에 항복 강도에 있어서는 0.2%에 해당하는 그 시그마를 찾았는데 그 시그마가 아까 469메가파스칼이었었죠. 그 다음에 인장 강도, 얼티메이트 스트레스는 그대로 읽어버리면 되니까 745.2메가파스칼이 되고 또 파괴 강도도 역시 그 마지막에 있는 그 파괴됐을 때의 그 점의 좌표를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621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자, 또 다른 문제로 The stress for an aluminum that is used for making aircraft part is shown in figure. 뭐 말은 멋있게 써 있어도 결국 우리는 어떻게 생겼느냐만 알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응력 변형률 선도가 그림처럼 그려져 있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if a specimen of this material, 이 재료의 시편이 is stressed to 600 megapascal, 600 메가파스칼까지 지금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러니까 요점 600 메가파스칼까지 힘을 받고 있다면, determine the permanent strain that remains in the specimen. 그 스페시먼에 남게 되는 영구 변형률을 구하라. When the load is released, 그러니까 하중이 제거되었을 때, 영구 변형률을 구하라. 또 find the modulus of resilience both before and after the load application. 그러니까 하중이 그 가해지기 전과 그 다음에 하중이 작용된 그 후에 레질리언스의 계수를 구하라.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이 시그마 입실론 선도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 시그마 y라고 하는 건 이번엔 주어졌습니다. 시그마 y가 되겠어요? 항복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복 강도 시그마 y가 지금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b까지 지금 이제 하중을 주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중을 했다.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정 부분은 탄성 회복이 되고 난 나머지가 영 변형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탄성 변형이 얼마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해야 영구 변형이 얼마 남는지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여기에 해당하는 스트레인이 얼마예요? 0.023입니다. 그죠? 요점에 해당하는 스트레인은 0.023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중을 제거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기울기하고 똑같이 쭉 내려오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쭉 내려와 가지고 요점을 만나게 되면 바로 요 CD 구간이 뭐가 됩니까? 탄성 회복 구간이 됩니다. 탄성 회복 구간. 그러면 뭐하고 뭐가 같다는 거예요? 여기 요거의 기울기하고 이거의 기울기가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 분의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분의 요거가 같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언노운이 뭐가 있습니까? 요 길이는 알고 여기에 스트레스도 알고 요거는 모르고 여기에 스트레스는 알고 이렇게 되니까 그 관계식에서부터 우리가 CD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CD의 길이를 이제 구했다라고 보면 0.023에서 요 CD의 길이를 빼게 되면 요만큼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구 변형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구 변형률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레질리언스 모듈러스인데 이제 여기서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하중을 주는 경우에 여기서 하중을 다시 주는 경우에 나타나는 레질리언스 계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바로 요 삼각형의 면적이 복원 계수가 되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그 복원 에너지가 돼서 이게 복원 계수가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 다시 힘을 주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시 어떤 구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탄성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요 부분이 복원 에너지 부분으로 돼서 우리가 이제 다른 복원 에너지를 계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의 면적과 여기에 있어서의 면적이 서로 다르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처음에 요 B까지 하중을 이렇게 주었을 때 복귀 에너지는 여기고 복원 에너지는 여기고, 그다음 여기는 하중을 제거했다가 하중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복원 에너지가 여기가 된다는 거죠.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면적을 구하면 되니까 여기에 삼각형, 이것도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시그마 곱하기 입실론 이렇게 구하게 되면 모듈러스 레질리언스가 다 구해집니다. 그러겠죠? 뭐 모를 만한 얘기는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0.023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였었느냐 하면 바로 요 B라고 하는 점에 해당하는 스트레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0.023만큼 이제 발생을 했고, 여기서 그 OA에 있어서의 OA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그 기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구해졌는데 결국 이 기울기하고 결국 뭐하고 같아야 되느냐 하면 CD분의 BD,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 CD분의 BD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CD분의 BD로 해서 그것이 75와 같아야 된다 하게 되면 CD가 나오게 되죠. 그럼 CD가 0.008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 0.023이니까 여기 CD가 0.008이고 그럼 빼게 되면 뭐가 남죠? 0.0줄이. 그래서 0.023에서 0.008을 빼면 이것이 바로 퍼머넌트 스트레인이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듈러스 오브 레질리언스는 여기에 있어서의 삼각형 면적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D 구간에 해당하는 여기 복원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쪽 CD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훨씬 더 큰 복원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고, 이 1줄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1뉴턴의 힘을 주어서 1m만큼 이동시켰을 때 우리가 행해진 일을 얘기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넘어간다면, 만일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힘을 주어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힘을 제거를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온 다음에 한참 놔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매우 많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시 힘을 가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힘을 가하게 되면 요 선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다른 선을 따라갈까요? 다른 선을 따라갑니다. 다른 선을.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휘어지는 이러한 그림을 얻게 돼요. 이유가 뭐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 재료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재료 내부를 보게 되면 탄소하고 질소라고 하는 것이 재료의 그 재료 내부에 보면 결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그 소위 전위라고 하는 그 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원자들이 이렇게 쭉 규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딱 끊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끊겨지고 다른 쪽은 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딱 끊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결함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결함이 생겼을 때에 탄소하고 질소가 고기에 가서 딱 모여가지고 고기의 그 상태를 굉장히 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힘을 이렇게 주었을 때 이 탄소하고 질소가 그 결함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힘을 굉장히 잘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랬다가 항복점을 지나가게 되면 얘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이게 변형이 되면서 탄소하고 질소가 흩어지게 됩니다. 딴 데로. 이렇게 되면 재료의 강도가 확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하항복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갈 때는 얘가 쫙 붙들어 주고 있어가지고 강도가 세서 상항복점이 나타나다가 여기에서 질소가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강도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하항복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항복점이 생긴 다음에 이제 얘가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갔다가 쭉 떨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탄소하고 질소가 아직까지는 퍼져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가게 되면 탄소하고 질소가 또 다시 또 모입니다. 또 모여가지고 결함 있는 데에 가서 또 딱 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쭉 올려주게 되면 이제 더 잘 버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새로운 여기서 더 올라가가지고 새로운 항복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코트렐 효과라고 그래요. 코트렐 효과. 그래서 이 코트렐 효과 때문에 여기에서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항복 강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계재료학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딴 예제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시그마 입실론 선도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복 강도가 40 메가파스칼이고 그다음에 쭉 잡아당겨 가지고 뭐 0.045에 해당하는 스트레스가 56.6으로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뭔가를 한번 보면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On aluminum rod, 알루미늄 막대가 has a circular cross section. 원형 단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is subjected to an actual load of 10 kN. 10 kN의 축 하중, 액시얼 로드를 지금 합니다. of the stress strain diagram is shown. 시그마 입실론 선도가 그림처럼 이렇게 주어진다면 determine the approximate elongation of the rod. 막대의 근사적인 신장량을 구해라. When the load is applied. 하중이 10kN에 가해졌을 때 이 막대의 변형량을 구해라. 그럼 당연히 이거는 늘어나는 거니까 일ոն게이션이죠. 일ոն게이션 되는 그 길이를 이제 구해봐라 이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시그마 입실론 선도하고 지금 여기에 이 부재 내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지금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해당하는 입실론을 알겠죠. 입실론을 알면은 그 다음에 신장량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원래의 길이를 곱해 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 L 곱하기 입실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늘어난 양이 될 거니까. 자, 그럼 일단 여기에 걸리는 스트레스를 구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 지금 지름이 20mm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스트레스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10kN을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시그마 A, B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10kN이 걸리고 있으니까 10kN 나누기 뭐가 되겠어요? 여기의 면적 4분의 파이 15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탄성 소성 영역인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일단 자 시그마 입니다. 아까 입니다. 또 제곱분의 10 뉴턴 해가지고 56.59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대략 32하고 57입니다. 자, 32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탄성 영역에 있고, 그 다음에 50, 아까 57, 57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아, 56.6 여기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자, 56이 있습니다.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늘어난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입실론 곱하기 이거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입실론 곱하기 이거의 길이 이렇게 하게 되면 늘어난 길이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탄성 영역에 있어서의 입실론은 2분의 시그마로 구하면 되니까 0.0004547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 600ml를 곱해주면 되고, 그죠? 이게 입실론이고 이게 원래의 길이 A, B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0.045 이게 입실론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 BC의 길이가 400ml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곱해주게 되면 3mm가 돼서 전체적으로 그 알루미늄 로드가 늘어나는 양은 이렇게 구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략 시그마 입실론 선도에서 어떤 것들을 구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보건계수는 어떻게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선도 아래에 있는 면적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뭐 변형량 같은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을 이제 3.6절에서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포아송 레이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란서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이 딱 읽으면 포이송 이렇게 되겠지만 포아송입니다. 포아송. 그래서 포아비. 이 포아송 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인장 시편을 여기다 놓고, 뭐 그냥 시편을 여기다 놓고 이 위에 있는 걸 내려주게 되면, 소위 압축을 주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편이 이렇게 굵어집니다. 그러면 이쪽의 길이는 어떻게 된 거죠? 길이가 짧아지면서 그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자,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폭이 줄어들면서 길이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재료마다 이렇게 인장을 했을 때
이 폭이 줄어드는 양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압축을 했을 때 이게 폭 방향으로 늘어나는 정도가 재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료의 성질의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을 때는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시그마 입실론 선도가 나와 있은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전혀 모르는 재료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어서의 그 재료의 성질이 뭐냐 이렇게 하게 그 성질을 아는 방법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험을 통해서 여기 영수 모듈러스는 얼마다, 여기에 항목점은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모식도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원래 있었던 요 푸른 색깔로 되어 있는 요 막대를 P라고 하는 그 힘을 줘갖고 이렇게 인장을 시키게 되면 길이는 이렇게 늘어나고, 길이는 이렇게 델타만큼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쪽 폭으로 델타 프라임만큼 지금 줄어든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재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걸 뭐라고 읽으냐 하면 뮤라고 했어요. 뮤. 우리가 그리크 캐릭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뮤는, 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입실론 LAT는 뭐의 약자냐면 레터럴이에요. 레터럴은 무슨 뜻이죠? 횡방향의 이런 뜻입니다. 횡방향의. 그 다음에 LONG는 뭐겠어요? 롱. 이건 길이 방향이겠죠? 그래서 롱기튜디널. 그러니까 길이 방향의 입실론. 길이 방향의 입실론이 지금 입실론 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횡 방향의 입실론을 입실론 레터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 길이 방향의 어떤 방향이 되겠어요? 수직 방향이 됩니다. 만약에 XYZ 좌표계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X 방향으로 쭉 잡아당겼을 때 Y축하고 Z, 그죠? 길이의 수직인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폭 방향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요거의 B는 항상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항상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여준 겁니다. 플러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포화성 레이쇼는 재료마다 다 다르지만 금속은 대략 유사합니다. 그래서 금속은 대략 0.3의 값을 갖습니다. 자, 이 정의입니다. 레이쇼의 정의는 뭐 딱 이걸로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죠. A36 still has the dimensions shown in figure. 이 그림과 같은 디멘전을 갖고 있는 A36의 강으로 만들어진 바가 여기 있다. If an actual force of P equal 80 kN, 양쪽에서 80 kN의 힘이 is applied to the bar, 바에 작용한다면 determine the change in its length. 뭐예요? 길이의 변화량을 구하고
길이의 변화를 구하고 the change in the dimensions of the cross section after applying the load. 힘이 가해진 다음에 이 단면적의 치수의 변화를 구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뭐가 있어요? 지금 가로하고 세로밖에 없잖아요. 쭉 잡아당겼을 때 여기에 이 가로하고 세로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해봐라. The material behaves elastically. 뭐 탄성적으로 변화한다 그랬으니까 딴 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해도 될 것이고. 자, 그럼 여기서 뭘 먼저 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일단은 이 길이 방향을 X축으로, Z축으로 놨습니다. Z축으로 놨다는 얘기는 아까 이필런 롱기투디널이 어디에 해당한다는 거야? 이필런 Z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X방향하고 이 Y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필런 X와 이필런 Y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거 두 개가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필런 레터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이필런 레터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이필런 롱기투디널 분의 이필런 레터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필런 X, 이필런 Y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필런 Z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포화송 레이시오가 없죠. 포화송 레이시오가. 그럼 포화송 레이시오는 어디서 찾아와야 돼요? A36 스틸이라고 하는 그 뒤에 우리 책 보면 부록이 있고 거기에 보면 인장 강도, 뭐 항복 강도 해가지고 포화송 레이시오까지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뭘 먼저 구해야 되겠죠? 이필런 Z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롱기투디널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일단 시그마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면적이 아까 직사각형 면적분의 80kN 이렇게 하게 되면 시그마가 나와요. 그러면 시그마를 이필런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어디서부터? 훅스로에서부터. 그래서 이필런은 2분의 시그마로 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 값은 어디서 찾아왔어요? 테이블 4 A36 스틸. 여러분도 책 뒤에서 찾아오면 됩니다. 그때 그 이 값이 200기가파스칼이에요. 그래서 200기가파스칼. 이거 잘못 쓴 거죠. 200기가면 이게 뭐가 돼야 되죠? 구승이 돼야 됩니다. 구승. 이게 구승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8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를 구하기, 이필런 Z를 여기서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길이 방향의 변형량은 이필런에다가 원래의 길이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원래의 길이를 곱해주게 되면 원래의 길이가 1.5m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곱하게 되면 120 마이크로메타 이 정도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길이 방향은 찾았고 이제 단면의 길이가 어떻게 변했느냐를 지금 찾아야 돼요. 단면의 길이가 원래 0.1하고 0.05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것은 이필런 Y하고 이필런 Z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필런 X예요.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이필런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필런 X를 구하면 그 다음에 됩니다. 자, 그래서 이필런 X하고 이필런 Y가 지금 요 식에 의하면 여기에 이필런 레터럴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이필런 곱하기 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필런 곱하기 뮤. 그래서 이 뮤가 0.32예요. 그래서 0.32 곱하기 이필런 Z다가 구했던 거 이걸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5.6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은 뭐죠?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델타 X는 이제 요 입실론에다가 원래 있었던 길이, 또 델타 Y도 입실론에다가 원래 있었던 길이 0.005입니다. 0.005 아닌가요? 0.05인가요? 0.05입니다. 0.05를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돼서 요 단면의 치수가 어떻게 변화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뭘 구했었느냐 하면 인장 시험을 해서 얻어지는 시그마 입실론 선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어요. 근데 재료는 전단력이 걸렸을 때도 이제 거기에 대한 저항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전단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전단 응력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단 변형률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단 응력, 전단 변형률을 측정하는 것은 비틀림 시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을 갖다 놓고 여기에서 얘를 토션을 줘가면서 이걸 돌려줘요. 돌려주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선을 하나를 딱 그어놓고 얘를 돌리게 되면 이 선이 각도가 계속 변하겠죠.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이 각도가 계속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각도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단 변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걸리는 토션을 가지고 우리가 타우를 계산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때의 또 그 토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앵글의 변화를 가지고 전단 변형률을 계산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떤 곡선을 얻겠죠? 이번에는 시그마 대신에 타우가 될 것이고 입실론 대신에 감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X축은 감마가 되고 Y축은 타우가 돼서, 또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림을 얻어보면 0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프로포셔널 리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얼티메이트 스트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랙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그림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시그마 입실론 선도하고 모양이 어때요?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강도의 이름도 다 그렇게 붙어가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좌직선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뭐 완벽하게 훅수의 롤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직선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표시하겠어요? 타우는 기울기에다가 그 다음에 감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 G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아까 뭐 때문에 뭐 대신에 온 거예요. 이 대신에 온 겁니다. 이 대신에. 그래서 이 G도 이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G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쉐어 모듈러스 오브 일라스티시티. 뭐겠어요? 탄성 전단 계수.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강성 계수. 이렇게도 부른다는 거죠. 리지디티 그러면 강성이 됩니다. 자, 우리말로 아까 이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종탄성계수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횡전단계수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비례 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례 전단 항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전단 강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서 우리가 인장 강도라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괴 전단 강도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G라고 하는 것은 탄성 개수 2하고 포화성 레이시오 뮤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라고 하는 것과 뮤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되면 G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도 되겠죠? 만약에 G를 알고 뮤를 안다면 E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E를 알고 G를 안다면 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only two material constants are required for isotropic materials. 아이소트로픽 머티리얼이 뭐예요? 아이소트로픽 머티리얼.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등방성 재료가 됩니다. 등방성 재료. 등방성 재료다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요? 등, 같을 등, 그죠? 방향 방, 성질 성, 등방성을 갖는 재료 이렇게 되겠죠.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다 얘기 다 끝났는데 방향에 따라서 모든 성질이 같은 재료. 반대로 또 그걸 약간 뒤집어서 얘기하면 방향에 따라서 성질이 변화하지 않는 그런 재료죠.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다시 얘기하게 되면 자, 어떤 재료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X축, Y축으로 판이라고 하게 되면 X, Y축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X, Y축으로 그 판을 표현을 했다라고 치고 X방향으로 잡아당겼을 때와 Y방향으로 잡았을 때 재료의 성질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45도 각도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같습니다. 지금 얘기했죠. 등방성이라고 하는 건 방향이 어떻게 돼도 재료의 성질이 다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등방성입니다. 그럼 반대말이 되게 되면 뭐가 되겠죠? 등이 아니니까 이방성 재료가 되겠죠. 이방성 재료는 잡아당기는 방향마다 다 재료의 성질이 바뀌는 거죠. 이방성 재료. 영어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아이소트로픽이 아니다. 그래서 안 아이소트로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다가 AN만 붙이면 돼요. 안 아이소트로픽 이렇게 됩니다. 언제 우리나라 말을 빼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방성 재료가 됩니다. 이방성 재료가 되게 되면 우리가 재료의 성질을 따질 때 이 탄성 개수와 같은 게 몇 개가 필요한가 하면 21개가 필요합니다. 21개가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에 따라서 성질이 다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두고 계산을 계속 하게 되면 몇 개의 남느냐 하면 딱 2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요. G하고 E 아니면 G하고 뮤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아이소트로픽 머티리얼의 경우에는 딱 2개의 재료 성질만 알면 적어도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을 구할 때는 더 이상의 재료의 성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그림은 타우 XY를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전단 변형률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단 변형률은 사실상 요거 플러스 요거가 되고 아니면 이것을 세타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프라임으로 표현이 된다.
뭐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자, 이게 뭐 우리가 시그마 입실론 선들 다 알았기 때문에 타우 감마 다이어그램도 뭐 거의 유사하고 또 거기에 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됩니다. 다 안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거죠. 자, 요 예제 서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